이런 걸 왜 저한테 털어놔요? 알아서 하세요. 2층 외과복도. 간호사가 던지듯 내뱉은 말이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문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복도의 흰 벽에 부딪혀 더 크게 울리는 것 같다. 정영숙은 손에 핸드폰을 쥔 채 움직이지 않는다. 막 며느리 김선희와 통화를 마친 바로 그 자리다. 전화기 건너편에서 선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진짜 없어요. 어떡해요? 통화음이 끊긴 뒤에도 영숙의 귀에는 그 한 줄이 남아있다. 수술비가 없다. 그 말이 오래된 못처럼 가슴에 박힌다. 하지만 다음 순간 휴대폰이 밝게 켜진다. 카톡 알림. 1번, 2번, 3번. 알림음이 연달아 무심히 복도를 찌른다. 영숙은 손가락만 살짝 움직여 화면을 켠다. 선희의 SNS. 처음 뜬 사진은 모래사장에서 발을 담근 장면이다. 푸른 물결, 커다란 파라솔. 사진 속 선희는 선글라스를 올린 채 활짝 웃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은 호텔 수영장. 잡지 화보처럼 똑바로 구성된 구도. 선희는 사돈댁 딸과 함께 칵테일을 기울이고 있다. 세 번째는 영상이다. 사돈 박정심의 칠순잔치. 사람들 박수, 밝은 조명, 시끌벅적한 음악. 카메라 가운데에 선희가 있다. 정심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한다. 이거 작은 정성이에요. 2천만 원 부담 갖지 마세요. 2천만 원. 그 숫자가 화면 한가운데서 또렷하게 보인다. 영상 속 웃음소리와 밝은 조명이 복도까지 밀려온다. 영숙의 손이 떨린다. 복도를 지나던 보호자 한 명이 힐끗 쳐다보고 지나간다. 그 눈길은 왜 여기 서 있지? 라는 불편한 기색이 담겨 있다. 영숙은 황급히 화면을 끄려다가 다시 켠다. 혹시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영상은 그대로다. 선희의 웃음, 사돈의 환한 표정, 무대 위 플래시. 방금 전 통화 속 흐느낌과는 전혀 다른 세계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본다. 창가 쪽으로 푸른 겨울빛이 번져 들어온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줄 서 있는 환자들, 의자를 빼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진다. 핸드폰이 또 진동한다. 사돈이랑 제주 도착? 너무 좋아요. 새로운 SNS 게시물이다. 이번엔 제주공항. 선희는 공항 면세점 쇼핑백을 든 채 V자를 하고 있다. 게시물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온다. 해시태그 칠순기념,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감사해요 2000. 영숙의 목젖이 천천히 위아래로 흔들린다. 말을 삼키는 듯한 작은 움직임.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는다. 손끝이 차갑다. 수술비가 없다던 며느리.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화면 속 호화로운 불빛이 더 선명해진다. 의사가 복도에서 환자 이름을 부른다. 영숙은 반응하지 못한다. 손에 핸드폰을 쥔 채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복도 바닥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그 그림자는 병실 문턱까지 닿아 있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는다. 조금 뒤 그녀는 마치 느려진 사람처럼 한 걸음씩 움직여 창가 쪽으로 간다. 걸음이 느리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 창가에 도착한 영숙은 조용히 핸드폰을 다시 켠다. 앞선 영상이 멈춘 화면으로 떠 있다. 선희의 웃음 사이로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말한다. 사돈이 이렇게 큰 정성을.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든다. 그 흔들림이 영숙의 마음과 고스란히 겹치는 듯하다.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끄고 가방에 넣고 잠시 눈을 감는다.
눈을 떠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다. 그러나 영숙의 안쪽은 조용하다. 지나치게 조용해서 오히려 숨막히는 듯하다. 복도 끝에서 다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호자분? 어디 가셨어요?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대신 작은 한숨을 내쉬고 핸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쥔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조금 숙여진다. 누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무시받는 사람처럼 느껴져서다. 조용히 그녀는 복도 끝 계단 쪽으로 걸어 내려간다. 말 한마디 없이, 변명 없이. 병실 문이 천천히 밀린다. 문이 열린 순간 안쪽의 조명이 영숙의 얼굴을 사정없이 밝힌다. 그 밝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냉정함에 가깝다. 안쪽 침대 옆 의자에 김선희가 앉아 있다. 여행지 특유의 밝은 톤의 메이크업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얼굴, 차분히 뻗은 머리카락, 손목에는 얇고 반짝이는 팔찌가 걸려 있다. 한눈에 봐도 사람들 앞에 설 준비가 된 사람의 외모다. 영숙이 조심스레 문을 닫자 선희가 고개를 천천히 든다.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왜 지금? 이라는 느낌이 먼저 스친다. 어머니 오셨어요? 말은 예의 바르게 들리지만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가 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거리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영숙이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간다. 발걸음마다 바닥 타일이 작은 소리를 딱 내며 울린다. 그 소리가 선희의 표정과 충돌한다. 두 사람 사이 침대 난간의 차가운 금속이 하나의 경계처럼 놓여 있다. 영숙이 의자를 당겨 앉으려 하자 선희가 의자 다리를 발끝으로 아주 살짝 밀어준다. 크지 않은 움직임. 그러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심박음이 삐 울린다. 그 소리가 병실 분위기를 채운다. 영숙이 입을 연다. 수술 예약 잡으려면 돈이 드니까. 단순한 문장이지만 목소리는 조심스럽기만 하다. 선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린다. 어머니, 그 얘기 지금 여기서 꼭 해야 해요? 목소리는 낮지만 그 밑바닥엔 분명한 불편함이 있다. 영숙은 시선을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다. 말 대신 작은 숨을 한번 고른다. 선희의 눈이 영숙의 가방 쪽으로 내려간다. 그 안에 든 봉투를 본 것이다. 계산서 모서리가 가지런히 튀어나와 있다. 저 그거 왜 가져오셨어요? 선희의 말투가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다. 영숙이 봉투를 조심스레 꺼낸다. 단정하게 접힌 종이에서 병원 도장이 선명하게 보인다. 네가 부족하다 했잖니.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엔 그래서 가져왔다는 설명보다 더 많은 마음이 담겨 있다. 선희는 살짝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엔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없다. 불편함을 감추기 위한 얇은 가식 같은 웃음.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요즘 병원은 간편 결제도 다 되는데. 말이 끝날 때 선희는 손톱을 건드린다. 시선을 피한다는 듯 손끝으로 네일 라인을 다시 만지작거린다. 그 순간 병실 조명이 영숙의 얼굴을 비춘다. 그늘이 없이 전부 드러나도록. 영숙의 미세한 떨림, 젖은 눈가, 입술 끝이 내려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반대로 조명은 선희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춘다. 선명한 화장, 품격 있는 차림새, 여행에서 막 돌아온 듯한 산뜻함. 마치 두 사람의 처지가 조명 하나로 비교되는 듯하다. 밖에서 활짝 웃으며 지나가는 보호자 두 명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진짜 재밌었겠다. 그 소리마저 병실의 공기와 대비된다. 선희가 다시 말한다. 제가 좀 체면이 있잖아요. 사돈 잔치도 있었고. 말끝이 흐려진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숙은 그 속뜻을 읽어낸다. 영숙이 봉투를 가만히 내려놓는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 그 위에 떨어지는 봉투의 탁 소리가 두 사람의 거리를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 선희는 봉투를 힐끔 본 뒤 손으로 테이블을 정리하듯 밀어놓는다. 봉투가 그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살짝 밀리는 위치. 의도하지 않은 듯하지만 너무 명확하다. 영숙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돌아간다. 손가락이 얇게 떨리고 있지만 입술은 꼭 다문 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모습이 몇 초간 지속된다. 마치 시간까지 그 두 사람의 거리를 인정하는 듯 조용하다. 그 순간 모니터에서 심박음이 조금 빠르게 울린다. 다른 환자의 소리다. 그러나 그 소리가 병실 분위기 전체를 흔드는 듯하다. 선희는 말한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좀 제가 혼자 있고 싶어요. 말은 조심스럽게 들리지만 그 속뜻은 너무 명확하다. 나가달라.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친다. 그러나 그 마주침은 오래가지 않는다. 선희가 먼저 시선을 돌려버린다. 조명 아래 서로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다. 두 그림자는 서로 닿지 않는다. 딱 한 뼘만큼 비어 있다. 그 비어 있는 거리, 그게 지금 두 사람의 관계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의자가 바닥에서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난다. 그 작은 소리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보다 더 크게 가슴에 박힌다. 문고리를 잡고 돌아서기 전 영숙이 마지막으로 한번 선희를 바라본다. 하지만 선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들지 않는다. 조용한 침묵. 그리고 영숙은 문을 연다.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가르며 울린다. 선희는 문을 본다. 하지만 따라 부르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직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봉투만 가느다란 조명 아래 고요히 놓여 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린다. 정영숙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온다. 집안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차갑다. 식탁 위에는 영숙이 아침에 챙겨 놓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 뚜껑을 열지 않은 채 김이 빠지며 차갑게 굳어 있다. 영숙은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앞 의자에 앉는다. 그리고 봉투 몇 장을 꺼낸다. 병원비 계산서,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 위로 스마트폰 화면이 울린다. 수술비 미납 안내. 금일 2359 이후 연체료 부과 예정. 문자가 하나 올 때마다 식탁 유리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 떨림이 영숙의 손끝으로 전달된다. 주방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선희가 들어온다. 머리는 말끔히 말린 상태. 옷차림은 외출하고 막 들어온 사람의 여유가 묻어난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말투는 상냥한 척하지만 놀람이나 반가움은 없다. 영숙은 대답 대신 식탁 위 영수증들을 정리한다. 선희는 그걸 힐끗 보다가 시선을 금방 거둔다. 저 그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을 하며 선희는 물컵을 꺼내 물을 따른다.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행동에서 느껴진다. 영숙은 가늘게 입술을 다문 채 묻는다. 네가 알아서 한다면서 왜 병원에서 자꾸 나한테 연락이 오니? 선희의 손이 잠시 멈춘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크다. 탁! 그 소리가 둘의 대화 분위기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 어머니, 그건 병원에서 연락 잘못한 거죠. 제가 할게요. 할 거라니까요.
단호한 말투. 그러나 불안이나 책임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귀찮음을 억누르려는 느낌에 가깝다. 바로 그때 인터폰 벨이 울린다. 띵동. 선희는 말끝도 채 잊지 않고 현관으로 향한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와 마주친다. 김선희님, 배송 왔습니다. 커다란 쇼핑백이 2개, 정갈한 포장지로 쌓여 있다. 아, 네, 여기요. 선희의 목소리가 밝아진다. 아주 자연스럽게 방금 전의 분위기와는 다른 톤이다. 문을 닫고 돌아오는 선희의 걸음이 가볍다. 쇼핑백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다. 그 로고가 거실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거린다. 영숙의 시선이 쇼핑백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무의식적으로 움켜쥔다. 손끝이 굳어 있다. 선희는 쇼핑백을 소파 위에 내려놓는다. 부드러운 가죽 소리가 쉭 하고 난다. 그 소리가 영숙의 귀에 너무 크게 들린다. 어머니, 이건 제가 사는 거고 병원비는 병원비죠. 선희가 말하며 포장을 뜯기 시작한다.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른다. 숨을 참았다 내쉬는 그 짧은 순간조차 상황이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 선희야. 영숙이 낮게 부른다. 천천히 고개를 든 선희와 눈이 마주친다. 네가 오늘 잔치에 2천만 원을 줬다더라.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 하지만 분명한 확인이다. 선희의 얼굴이 단단해진다. 잠시 시선을 내리고 입술을 한번 깨문 뒤 조용히 말한다. 그건 제 문제예요. 어머니랑은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 영수증 사이로 전등빛이 떨어지며 영숙의 손등 주름을 더 깊게 드러낸다. 상관없다. 영숙은 입술을 조금 떨며 낮게 되뇌인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틱, 틱. 집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하다. 선희는 태연하게 새로 산 구두를 꺼내어 맞춰본다. 발을 넣고 다시 빼고 각도를 돌려보며 거울을 본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영숙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무시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영숙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난다. 식탁 아래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린다. 그림자마저 지쳐 보인다. 어디 가세요? 선희가 묻지만 어떻게든 형식만 갖춘 느낌이다. 영숙은 짧게 말한다. 잠깐 바람 좀 쐬러.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설명 없이도 명확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거실로 스며든다. 영숙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진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먹먹하게 가라앉는다. 새벽 2시 40분. 집안은 온기가 거의 사라진 채 주방의 작은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새고 있다. 정영숙은 잠에서 깬 듯 또는 애초에 잠들지도 못한 듯 물컵 하나만 손에 쥔 채 부엌에 멈춰 서 있다.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가라앉아야 할 마음은 도리어 더 올라온다. 부엌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린다. 그 잔잔한 흔들림을 바라보다 영숙의 시선이 어느 순간 부엌 한쪽으로 멈춘다. 선희의 가방, 여행 다녀온 그대로의 모양으로 식탁 옆 의자에 값비싼 로고를 드러낸 채 놓여 있다. 열려 있다. 아주 미세하게 입구가 반쯤 벌어진 채로. 영숙은 처음엔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눈이 자꾸 머문다. 그 안쪽에서 반짝이는 은은한 광택이 마치 여기 봐라 하고 부르는 듯하다. 잠시 머뭇거리던 영숙은 손끝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가방의 끈을 건드리는 순간 가죽이 스슥하고 작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새벽의 고요 속에서 지나치게 크게 느껴진다.
가방 안쪽을 천천히 들여다본다. 처음 보이는 건 화장품 파우치, 여행지에서 산 듯한 액세서리, 면세점 영수증들. 그리고 그 밑에 흰 종이 봉투가 살짝 비스듬히 꽂혀 있다. 봉투의 모서리는 사용감 없이 빳빳하다. 그러나 더 눈에 들어오는 건 그 봉투 아래에 깔린 사진 뭉치다. 영숙은 봉투보다 사진 뭉치에 먼저 손을 댄다. 손가락이 약간 떨린다. 사진을 꺼내는 순간 종이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린다. 그녀는 첫 장을 천천히 뒤집는다. 대형 호텔 연회장. 황금 조명이 천장에 반짝이고 무대 위 커다란 70 숫자가 서 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멀쩡한 모습의 김선희가 서 있다. 영숙의 눈이 흔들린다. 다음 사진. 무대 앞 테이블. 꽃다발과 선물 박스들이 쌓여 있고 그 중심에 놓인 하얀 봉투에 선명한 숫자 2000이 적혀 있다. 그 봉투를 선희가 직접 건네고 있다. 사돈 박정심은 감격스러운 얼굴로 봉투를 두 손으로 받는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 음악이 나오고 있는 듯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떠오른다. 영숙의 검지가 사진 모서리를 따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리고 사진 끝을 살짝 집어 다음 장을 넘긴다. 이번엔 연회장 한쪽에서 사돈네 가족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 선희는 카메라 가운데에서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다. 그 표정엔 기쁜 날을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빛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다. 영숙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고 코끝이 붉어진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울며 수술비가 없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와 이 사진 속 환한 얼굴이 겹쳐지지 않는다. 그 얼핏 다른 두 모습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영숙의 심장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눌러온다. 뒤쪽 사진을 넘기려던 순간 영숙의 손이 멈춘다. 사돈 박정심의 얼굴 옆에 선희가 적어놓은 작은 글씨가 보인다. 고생 많으셨죠. 늘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 글씨는 단정하다. 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 정성은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영숙은 가방 안쪽의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봉투가 두툼하다. 지폐가 들어있는 듯 묵직하고 모서리가 딱딱하게 손가락에 닿는다. 그 순간 부엌의 냉장고 모터가 갑자기 꺼지며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진다. 전기가 멎은 듯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영숙의 낮은 목소리가 숨을 끌어올리듯 새어나온다. 나한테는 없더라. 아주 조용한 말. 하지만 새벽 공기 속에서는 마치 부엌 바닥까지 내려앉는 무게로 들린다. 그 말이 흘러나오고 난 직후 영숙은 봉투를 천천히 다시 가방 안에 넣는다. 사진 뭉치도 원래 있던 자리로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넣는다. 그리고 가방 입구를 천천히 다듬듯 닫는다. 손끝이 마지막으로 가죽을 쓸어내린다. 마치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는 듯한 움직임. 하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다. 서운함도 충격도 분노도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다. 영숙은 물컵을 들고 부엌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긴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잠든 골목을 비추고 있다. 그녀는 아주 낮은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그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잠시 감는다. 조용하지만 놓치지 못할 진실 하나가 마침내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20분 종합병원 1층 진료비 수납 창구 앞. 유리로 둘러싸인 터라 안쪽의 목소리와 계산기 소리가 울림없이 맑게 들린다. 조금만 큰 말소리도 병원 전체에 퍼질 만큼 조용한 시간대다.
정영숙은 천천히 줄 끝에 선다. 행정창구 위의 전광판에는 수납대기 7명, 이라는 숫자가 켜져 있다. 영숙은 두 손으로 작은 봉투를 꼭 쥐고 있다. 손등에는 전날 밤의 흔적이 남아있다. 가벼운 떨림, 깊게 눌린 주름. 대기줄에 환자들이 속삭인다. 카드가 왜 안 된대? 어제도 미납 문자 받았다니까. 이런 잡음이 간간히 들린다. 영숙의 시선은 창구 유리 너머로 반복되는 장면을 천천히 따라간다. 카드를 건네고 직원이 계산서를 꺼내고 결제음이 울리고 영수증을 받는 과정.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과정이 오늘은 유난히 멀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들린다. 어머니, 선이다. 영숙은 천천히 뒤돌아본다. 선이는 다급히 뛰어왔는지 숨이 약간 가쁘다. 어제와 다른 점이라면 오늘은 화장이 살짝 번진 얼굴이라는 것 정도. 어머니,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목소리엔 초조와 불편함이 섞여 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줄이 한 칸 줄어들 때마다 조용히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선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제가 지금 바로 결제하면 돼요. 어머니는 그냥 가시면 되는데. 하지만 말과 달리 손은 영숙의 봉투를 빼앗을 만큼 가까이 오지 못한다. 아직 억지로 붙인 얼굴 표정이라 눈만 웃고 입가는 굳어 있다. 잠시 후 진료비 수납 창구 위 전광판에 번호가 뜬다. 다음 32번. 영숙이 한 발 앞으로 나간다. 그 움직임에 선이가 놀라서 옆으로 따라붙는다. 창구 앞. 투명 유리 너머로 직원이 고개를 든다. 네, 진료비 결제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정영숙님 맞으시죠? 영숙은 봉투에서 카드를 꺼낸다. 손이 떨리진 않지만 움직임이 느리다. 선이는 황급히 말한다. 저기요. 제가 결제할게요. 어머니는 직원은 정중하지만 정확한 톤으로 말한다. 미납이 많으셔서 오늘 정리하고 가셔야 합니다. 말끝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몇몇 사람이 고개를 돌린다. 병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 말을 영숙에게 집중시킨다. 선희의 어깨가 경직된다. 그건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잠깐 늦었을 뿐이고요. 제가 지금 바로. 영숙은 선희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대신 직원에게 조용히 카드를 내민다. 직원은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꽂는다. 삑. 짧지만 크게 울리는 전자음. 순간 창구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본다. 그 소리는 결제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의 베일이 벗겨지는 듯한 소리다. 직원,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 받아가세요. 영숙이 영수증을 받는다. 그 종이가 흔들리자 작은 쉼표 같은 무게가 유리창 위에 스친다. 선이는 당황해 작은 목소리로 영숙에게 묻는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한다니까 왜 굳이 이 자리에서? 영숙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여행 다녀오고 잔치 챙길 땐 참 잘하더니 여기만 오면 왜 그렇게 바쁘니? 말은 가볍지 않다. 목소리를 크게 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병원 전체에 깔린 정적 위에서 그 문장은 더욱 뚜렷하게 박힌다. 선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주변의 시선이 얼굴과 손끝에 그대로 꽂히는 듯하다. 직원도 대기자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두가 상황을 이해한 듯한 분위기다. 영숙은 카드를 넣고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근다. 그리고 선희 쪽을 단 한 번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울분도 없다. 오직 이제는 알아라.
라는 조용한 단단함이 담겨 있다. 선희는 말을 하려다 말지 못한다. 입술만 작게 흔들린다. 영숙은 뒤돌아 느린 걸음으로 수납 창구를 떠난다. 그 뒤에서 사람들의 조용한 기침소리, 의자 긁히는 소리만 들린다. 누가 일부러 내는 소리도 아닌데 모든 소리가 선희에게는 자신을 향한 비판처럼 들린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자동문이 열릴 때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선희의 머리칼을 살짝 흔든다. 선희는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하지만 따라 나가지 않는다. 말을 붙이지도 못한다.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인다. 병원 밖 작은 휴게 정원,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놓인 벤치 하나, 11월 바람이 장가지를 흔들며 차가운 냄새를 공기 속에 퍼뜨린다. 정영숙은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아 있다. 무릎 위에 양손을 포개고 가방은 발끝 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자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그냥 숨을 고르는지 한눈에 판단하기 어렵다. 멀지 않은 곳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온다. 어머니, 김선이다.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함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은 조급함이 더 묻어난다. 영숙은 고개를 바로 돌리지 않는다. 한 박자 늦게 시선을 돌린다. 마치 정말 할 말이 있니?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다. 선희는 벤치 반대편 끝에 앉는다. 둘 사이엔 충분히 들어앉을 수 있는 허전한 공간이 펼쳐져 있다. 어머니, 아까는 그게... 선희가 말을 꺼내지만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 말이 중간에 눌려 흩어진다. 그 소리마저 두 사람의 불편한 분위기와 맞닿는다. 영숙은 눈을 내리깔고 양손가락을 천천히 맞잡는다. 말없이 듣는 듯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다. 선희는 다시 입을 때려다 잠시 머뭇거린다. 정면에서 보면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게 느껴질 정도다. 저도 잘하려고 했어요. 말끝이 작게 떨린다. 사돈 쪽은 다들 형편 있어 보이고 제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변명 같은 문장이지만 그걸 고백하는 얼굴엔 부끄러움과 억지 체면이 뒤섞여 있다. 영숙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정면에서 선희를 바라본다. 그 시선엔 분노 대신 오히려 깊은 피로가 묻어 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정적이 길게 이어진다. 벤치 아래에서 바람에 밀린 낙엽이 발끝을 지나 사각 소리를 낸다. 그때 선희가 손을 무릎 위에 포갠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제가 사돈 잔치에 돈을 쓴 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크게 들이쉰다. 그쪽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앞으로 애 학교 문제도 있고 남편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동안 선희는 영숙의 표정을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한다. 눈을 내리깔고 손끝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3번쯤 끄덕였다 고개를 든다. 영숙은 조용히 묻는다. 나한테는 왜 말 못했니? 차갑지 않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다. 정확한 톤으로 정확한 거리로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다. 선희는 그제야 정면을 본다. 눈가가 붉어져 있다. 어머니한테는 미안해서요. 제가 너무 부족해 보일까봐. 그 말이 끝나기 전 영숙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한다. 부족해 보일까봐. 그 단어는 영숙이 오늘 하루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가장 깊게 들어온다. 둘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올린다. 정원 한쪽에 놓인 작은 수선화 화분이 바람에 몸을 흔든다.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매연의 흐릿한 회색빛의 하늘, 닿을 수 없는 곳을 바라보듯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내린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선희의 말을 기다린다. 선희는 조심스레 말한다. 어머니, 저도 노력하긴 했어요. 근데 사돈 쪽은 늘 잘해주니까 저도 맞춰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한테 챙겨야 할 걸 미뤘어요. 한마디씩 꺼낼 때마다 목소리에서 힘이 빠진다. 그 힘 빠진 목소리에는 핑계와 후회가 섞여 있다. 영숙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선희의 말끝을 듣는다. 그 듣는 자세 자체가 책망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 정적, 그리고 다시 바람. 벤치 아래의 그림자가 해가 구름에 가려지며 조금 더 짙어진다.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연다. 사돈한테는 참 잘하더라. 아주 짧은 문장. 그 이상의 설명은 없다. 그 말이 오늘 하루 중 가장 무거운 한 문장이다. 선희의 눈이 흔들린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얼굴을 가리고 그 뒤로 작은 숨소리가 들린다. 둘 사이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긴 침묵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 침묵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 영숙이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무릎이 손을 풀고 가방을 들고 벤치 앞에 서서 선희를 내려다본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다. 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을 스스로 찾아라. 라는 단단함이 있다. 선희는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천천히 숙인다. 그 모습만으로 대면은 끝난다. 그 뒤로 나뭇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저녁 7시 10분. 해가 완전히 지고 집안 불빛만 거실을 은은하게 채운다. 바깥은 차가운 바람소리가 간간히 창문 틈을 흔들고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정영숙은 현관 앞 작은 등불 아래 서 있다. 패딩을 벗지 않은 채 잠시 나가려다 멈춰선 사람처럼 신발장 위에 놓인 약 봉투를 바라보고 있다. 그 표정엔 결심 같은 건 없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사람의 지친 숨만 남아있다. 그때 방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난다. 김선희가 나온다. 집안일을 하다 나온 듯 앞치마를 벗으며 작은 숨을 고른다. 둘은 몇 초간 아무 말이 없다. 선희가 먼저 입을 뗀다. 어머니, 그 병원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만 자신도 그 문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이 없어 보인다. 영숙은 선희 쪽을 보지 않고 현관 쪽 신발만 바라본다. 하지만 그 짧은 무표정 안에 오늘 하루의 무게가 깊숙이 들어있다. 선희는 손가락을 맞잡고 한 발 영숙 쪽으로 다가온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저 정리했어요. 정말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또 이런 자리에서 창피해지시지 않게. 창피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영숙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단숨에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천천히 들어올리는 사람의 시선. 선희는 움찔한다. 창피하다. 영숙이 조용히 반복한다. 그 말은 크지 않은데 거실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깊다. 선희는 급히 말한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또 그런 자리에 계시면 괜히 오해도 생기고 어머니 체면도 있고요. 영숙은 말없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뜯어보고 있다. 체면, 오해, 창피, 그 모든 단어가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 아닌 선희의 편의와 시선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느낀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벽식의 초침만 틱틱 흐린 공기를 가른다. 영숙이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서 돌아선다. 선희도 긴장한 듯 한 걸음 다가온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숙은 신발을 꺼내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는다. 신발코가 현관 밖을 향한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 어떤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난다.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 짧은 말. 하지만 이 한 줄 안에 기대한 마음, 실망한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단이 모두 들어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문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말이 이어지지만 영숙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않는다. 이미 나아갈 방향을 정한 사람의 호흡만 가득하다. 선희는 손을 뻗어 영숙의 팔을 잡으려다 멈춘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디 가시려면 제가 영숙이 처음으로 말을 끊는다. 내일이야. 내가 한다. 말의 톤은 단단하다. 화를 내는 것도 눈물을 참고 버티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나를 챙기겠다. 라는 결심이 행동처럼 서 있다. 그 순간 선희는 입을 다문다.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한다. 영숙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사라진 것을 처음 본 듯하다. 영숙은 신발을 신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희를 본다. 눈빛이 변했다. 예전처럼 기대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참으려는 눈빛이 아니다. 그 안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제 내 방식으로 한다. 라는 조용한 의지가 있다. 선희는 그 눈빛을 3초도 견디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린다. 영숙은 문고리를 잡는다. 현관 조명이 그녀의 등에서 부드럽게 반사된다. 문을 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밤 공기와 차가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게 두렵지 않다. 문이 철컥하고 열린다. 바람이 안으로 스며든다. 선희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나가세요?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울림이다. 영숙은 돌아보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정지 없이 문턱을 넘는다. 그 뒷모습에는 상처도 결심도 그리고 아주 작은 자유의 조각 하나가 섞여 있다. 문이 닫히며 집안 조명은 다시 고요해지고 선희는 그 자리에서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서 있게 된다. 밤 10시 40분. 황사 섞인 찬바람이 도심 골목을 천천히 훑고 지나간다. 가로등은 들쑥한 거리 위로 누렇고 긴 빛을 뿌리며 마치 사람을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흔들린다. 정영숙은 아파트 단지 작은 화단 앞에서 멈춰선다. 낮에 수납 창고에서 받았던 영수증이 가방 속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며 움직인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다. 바람에 목도리가 흔들리고 눈 아래 깊은 주름이 밤빛에 의해 부드럽게 드리워진다. 휴대폰을 꺼내든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온 최종 안내 문자 미납 정리 완료 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다. 영숙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본다. 마치 오늘 하루의 끝을 스스로 확인하는 듯한 자세다. 천천히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화단의 흙 위에 겨우 남아있는 꽃 한 송이를 발견한다. 늦가을에 피는 작은 국화. 이미 반쯤 시들었지만 가로등에 비쳐 은은한 빛이 맺힌다. 영숙은 몸을 조금 숙인다. 손끝으로 꽃잎 하나를 쓰다듬는다. 부서질 듯 약하고 따뜻함 하나 없는 차가운 꽃잎. 바람이 한번 크게 흔들고 지나간다. 그 바람에 꽃잎이 아주 조금 흔들린다. 그 미세한 떨림을 영숙은 묵묵히 지켜본다. 잠시 후 영숙은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단지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본다.
흐린 구름 사이로 달이 희미하게 걸려 있다. 또렷하지도 밝지도 않은 달빛. 영숙은 두 손을 가볍게 가슴 앞에 모은다. 기도처럼 보이지도 호흡을 가다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냥 마음을 정리하는 아주 작은 제스처. 문득 어제 본 사진의 장면들. 사돈의 잔치, 봉투, 웃음, 환한 불빛. 그 모든 이미지가 조용히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영숙은 그 장면들을 붙잡지 않는다. 그냥 지나가게 둔다. 이제 그 이미지를 자신의 삶 한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듯한 모습. 그녀는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길고 조용한 산책로로 들어선다. 바닥에 낙엽이 발끝 아래서 사각하고 찢기는 소리를 낸다. 그 소리 하나가 어떤 말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진짜 같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하다. 멈추지 않는다. 멀리서 단지 놀이터의 가로등이 깜빡이며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영숙의 그림자도 천천히 흔들리면서 뒤따라온다. 그 길을 그녀는 말없이 걷는다. 돌아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한참 뒤 그림자와 조명이 길게 이어지는 곳에서 영숙의 뒷모습이 서서히 어두운 골목 속으로 녹아들어간다. 말 한마디 없이, 소리 하나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의 밥만 남긴 채